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100세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긴 노후를 우리는 어떻게 풍요롭게 보낼까 참 고민이 많은데요. 대다수의 분들은 부동산 임대 수익이 제일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임대 수익 좋죠? 어떻게 어느 곳에 투자를 하면 우리는 우리 노후, 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상상을 하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한번 주목해 주실까요? 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투자의 비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생생 부동산 클리닉, 뻔한 부동산 정보는 가라. 항상 남들과는 다른 부동산 전략을 제시해 주시는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1부를 꽉 채워주실 이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임종욱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도 지금부터 빨리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받을 전화번호는요. 02-2077-6354번. 이 번호 열어놓을게요. 6354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717-1788번. 이 번호도 열어놓을게요. 여기는 문자 남겨주시는 거. 간단하게 여러분들 궁금한 곳들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접수 주시고요. 저희는 여러분들 연락 주시는 사이에 또 우리 소장님과 말씀 좀 나눠보죠. 뭐 일단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명심해야 하는지 혹은 뭐 투자 전략들 챙겨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소장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임대 수익과 그리고 시세 차익 두 가지를 다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는요, 많은 분들이 시세 차익,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항상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진정한 투자자들은 살짝 한 발 물러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파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고요. 또 가격이 떨어지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또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초보 투자자들은 과연 오늘 이 강의를 좀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그런 중심을 잡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 아니겠어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단 말이죠. 수익도 보고 차익도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지금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에 대한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세 차익형 부동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매월 꼬박꼬박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저금리 그리고 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요. 저희가 상담을 해봐도 이제는 시세 차익보다는 월 수입이 되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월세만 따박따박 나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담을 상당히 많이 하셨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월 수익보다는 또 시세 차익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세 차익은 무엇이고 또 월 수익형 부동산은 어떤 건지 그리고 또 그 두 가지를 합칠 수 있는 부동산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세 차익형 부동산인데요. 자, 시세 차익형 부동산은 우리가 시세 차익이 목표입니다. 자, 이 시세 차익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을 단위로 한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짜리 뭔가 부동산을 사가지고요. 만약에 1,100만 원에 판다 했을 때 이게 1년 안에 이루어진다면 수익률이 약 10%의 수익률이겠지만 이게 만약에 3개월 안에 이루어진다면 1년으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년이라는 부분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가 그 수익률이 어떤 비교치가 있는지를 해보는 건데요. 자, 여기서 시세 차익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투자를 해서 나중에 매도를 할 때 얼마큼 남는 게냐, 즉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사실 좀 더 길게 간다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자, 매도와 매수 타이밍인데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칼자를 잡는 거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칼자를 잡겠죠. 자, 부동산에도 매물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겠다고 달려들면 부동산 중개업소 입장에서도 오는 손님들이 그렇게 달가없지는 않을 겁니다. 물건을 내놓는 사람이 달가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와 매수 타이밍인데 많은 분들이 또 상담을 할 때 지금 매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매도했다가 조금 더 오른다라면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좀 더 있다가 팔 거 너무 빨리 파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요. 항상 꼭대기라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항상 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으신다면 조금 더 덜 먹었다 하더라도요. 좀 더 안전하게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하는 타이밍에서 지금 사도 되겠느냐? 항상 싸게 사고 싶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싸게 사고 싶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돈을 벌었을 때 자기가 사는 습성들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부동산 경기 변동에 굉장히 준하게 되는데 항상 우리가 경기 변동은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은 경기 변동과 연관지어서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를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보다 한 발 앞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투자의 타이밍도 한 발 앞서야 되지만 투자의 상품도 한 발 앞서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 그 아파트 가격에 앞서서 무엇이 좀 더 오르고 또 무엇을 사야 될지를 좀 더 체크해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소액 투자자들이 가장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에 있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경우의 수보다도요, 소액을 투자하는 경우의 수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항상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과 지역을 잘 선택한다면 그런 부동산들은 좀 더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아파트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모든 신문이나 모든 지표가 다 아파트에 준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자체가 결국 아파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을 정도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사실 아파트도 많은 투자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아파트에 앞서서 다른 투자도 관심을 좀 두실만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아파트 시장이 뜨거워지면 제일 먼저 뜨거워지는 시장이 또 중에 하나가 바로 분양권입니다. 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0%라는 금액으로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쉽게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이 뜨거워질 때는 분양권 시장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책에서도 규제책이 나온다면 제일 먼저 규제하는 것이 바로 분양권이다. 반대로 완화책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완화책 하는 게 바로 분양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권 시장을 본다면 정부에서 규제냐 또는 완화냐에 대한 어떤 정책을 볼 수 있는 시장이 바로 분양권이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자, 재건축 시장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또 투자에 임하시고 계시죠. 하지만 정부에서도 규제책이 나올 때 제일 또 두 번째로 하는 게 바로 재건축 시장을 또 규제를 하게 됩니다. 완화할 때는 반대로 재건축 시장도 완화책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재개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때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는 지금 보여주시는 순서대로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토지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토지는 규모가 워낙 크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할 수가 없어서 자칫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땅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투자하실 때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우리 일반적인 주택입니다. 주택을 쉽게 해서 단독주택을 매입을 하셔가지고 신축으로 통해서 원룸이나 또는 다가구 건물로 신축하는 경우도 있죠.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시세 차익도 올릴 수도 있고 임대 소득도 발생할 수 있고 더불어서 2층 건물을 3층으로 올리는 준축 사업도 가능하다. 더불어서 리모델링인데요. 자, 건물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파트 내부를 또 리모델링해서 전세나 월세를 높이 나서 또 시세 차익을 좀 보시는 경우, 또 그리고 다세대 주택도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시세를 좀 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당연히 안정적인 임대 소득 때문에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임대 소득에 의해서 매매가가 형성됩니다. 즉, 임대료가 높으면 매매가가 높아진다는 건데요.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월세가 높아지면 매매가가 올라간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월세가 상승하게 되면은 매매가가 상승한다.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됐죠? 사람이 모이면 되겠죠. 사람이 모이려면
지하철이나 또는 회사가 생기거나 또는 학교가 생기면 당연히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최근처럼 저금리로 인해서요. 내가 받고 싶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인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매매가도 상승된다라는 점이 임대 수익형 부동산의 특징이고 또 앞으로 고령화와 1, 2인 가구가 증가될수록 이런 수익형 부동산 인기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양도소득세라든가 임대소득세 같은 이 절세 방안도 찾고자 했을 때 이 수익형 부동산이 또 그 한 몫을 차지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수익형 부동산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상가 같은 단지 내 상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분양받는 분양상가, 이것은 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택지개발지구에도 또 여러 상가가 있고요. 또 투자하는 방법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분양형 호텔 한동안 많이 분양했었는데 요즘은 좀 주춤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많이들 하셨고요. 그리고 또 상권 내의 상가주택. 상권 내에서 안전하게 상가주택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방법도 있고 또 주택지 인근 그리고 또 아파트형 공장이라 해서 주식산업센터 그리고 소사무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일반적인 큰 사무실을 매입해서 잘게 나눠서 고시원조로 임대하는 방식 이게 소사무실이고요. 자,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도 임대 소득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오피스텔 다세주택은 당연히 가능하겠고요. 또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다중주택이라 해서 다가구주택 같지만 연면적이 좀 작은 330제곱미터 미만에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평택에 미군 렌탈하우스라는 게 있는데요. 자, 미군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고시원과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또 쉐어하우스 같은 여러 가지 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의 시대차익 전략인데요. 자, 부동산은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동하는 경기 변동에 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점에 호경기가 있다라면 또 후퇴기를 거쳐서 불경기로 갈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실 때 여기서 정점에 올랐을 때 시세차익형 부동산을 많이 매입을 하십니다. 자, 지금도 부동산 경기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좋아진 상태에서 많은 부분들이 시세차익형 부동산을 취득을 하시고요. 또 더불어서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면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매월 월세를 받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반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았을 때 시세차익형 플러스 임대 수익형을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임대 수익형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세차익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즉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다가 월세와 시세차익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매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지금 몰입이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은데요. 자, 이 부분에 좀 더 임대소득이 가능한 부동산을 같이 플러스해서 좀 더 보는 시선을 가져가신다면 투자에 있어서 좀 안전하고 또 향후에 또 가치가 있는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과 차익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저희가 한번 큰 그림에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곳이 과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곳인가 저희가 잠시 뒤에 하나하나씩 판단 내려드릴 거고요. 자, 임종우 소장님과 함께하는 무료세입니다. 일정부터 체크해드릴게요. 보시죠. 임종우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역발상, 투자에 답이 있다라는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7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공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2077-6354번으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54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빨리 전화 주시고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갈게요. 자,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제가 강북에 32평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요. 예. 평수를 좀 줄여서, 예. 입주권이나 매수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예. 근데 지금 두 군데 정도 지역을 봤거든요. 예. 불러주세요. 근데 어느 곳이에요? 어느 지역이 좀 더 좋은지. 네네. 저기 명일동에 명일역에 있는 레비안 솔비뉴 21평 가고요. 예. 위례 신도시의 그 꿈의 그린 21평. 하나는 그린, 입주권 예. 상태고, 네. 명일역에 있는 거는 입주권 상태고요. 네. 위례 신도시 꿈의 그린은
기존에 있는 거 네, 한 네. 3, 4년 된 거거든요. 예, 예. 어떤 게 더 난 건지.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그 실거주 목적이라고 앞서 말씀 주셨던 예, 건가요? 예. 아, 예. 한번 예, 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곳을 예.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강북이면 어디에 계시길래 이사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 동대문구 장안동입니다. 아, 장안동. 예.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시는 지금 아파트에 거주 중이시고요? 예, 예. 근데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차익을 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역을 바꿔보려고 생각하시는 건가 보죠? 뭐, 방송 중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저 혼자 살아서요. 네. 32평이 어떻게 좀 필요가 없는 것 예, 같기도 평수가 하고. 그 정도 그래서- 필요가 없으시니까. 예, 예, 예. 네, 예, 그 판단은 맞다 봅니다. 지금 앞으로도 우리 지금 이 추세 자체가요. 인구가 예. 좀, 가구 수가 좀 1인 가구화 되는 추세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디라도 이 소형 면적의 아파트나 주택들이 조금 더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식구가 많으신 분들은 거주와 투자를 같이 하려면 사실 좀 힘든 편이 있습니다. 예. 사실 뭐 40평대 사는 분들이 갑자기 줄인다라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혼자 네. 계시면서 30평대 굳이 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판단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위례 신도시부터 한번 봐보려고 하는데요. 자, 꿈에 그린 아파트를 지금 말씀하셨었는데 예. 지금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예요. 아, 예. 예, 기존보다 많이 오른 상태고 이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혹시 현장에 좀 가보셨나요? 예, 가봤는데요. 네. 아직 좀 정리가 아직 진행 아직도 중이더라고요. 지어진 것도 있고 안 지어진 것도 있고 예, 예. 조금 그렇죠. 위례 신도시가 가보시면 굉장히 넓어요. 예. 아직도 여기에 뭐 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와야 될 것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뭐 경전철도 있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참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지도상에 두 군데를 딱 펼쳐놓고 말씀드리면 참 좋겠는데 일단은 요 지역을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예. 명일역에 있는 그 예전에 삼익 아파트 재건축한 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지금 거기는 입주권 상태인데 입주권을 매입을 해서 좀 더 있다가 나중에 입주를 하실 생각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2년 뒤에 입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입주할 생각이죠, 거기는. 일단은 여기 위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주를 바로 하실 수 있고 거기는 좀 더 있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여윳돈이 조금 있으시다는 얘기네요. 지금 현재 집을 빼지 않아도요. 아니, 지금 살고 있는 집 담보대출 받아서요. 아, 예. 그것도 예. 능력입니다. 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많이 오른 편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위례 예. 신도시가 예전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해서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주말에 가보시면은 진짜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동네가 또 위례 신도시입니다. 예. 예, 그만큼 가족 단위로 예전에 많은 분들이 적은 돈으로 분양을 받아서 좀 많은 차익을 좀 본 동네가 바로 위례 신도시가 되겠고요. 지금 명일역 앞에 있는 그 예전에 삼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입주권 상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 목적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꼭 이사를 가지 않으셔도 된다라면 예. 명일동 쪽으로 좀 투자하셔가지고 입주권 상태를 좀 갖고 있다가 시세 차익을 예. 볼 수도 있고 입주를 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둘 다 점수로 따지자면은 뭐 여기가 낫다라는 게 아니라 솔직히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은데 지금 위례 신도시는 좀 상승이 있었으니까 그동안에 그래서 당분간 조금 보합세를 유지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명일역 쪽으로 가신다라면은 조금 더 상승세를 같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바람이 부는 곳이 또 약간 강동구 쪽입니다.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계속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 또 달리는 말이 색직을 하는 것처럼 그쪽이 좀 달리고 있으니까 예.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신다면 명일역 쪽으로 가시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아, 예. 상승의 여력이 여전히 열려 있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룸이 열려 있는 그곳 한번 우리 시청자님 한번 잘 들여다보시길 바랄게요. 예, 시청자님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예, 저는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TV 볼륨은 낮춰주시고 여기 전화기로 들어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시차가 좀 발생하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어느 곳 궁금하신 거예요?
아, 광진구 자양 7구역하고요. 네. 마장동에 있는 세림 아파트. 마장동에 있는 세림 아파트. 네. 둘 중에 뭐 어떤 거 살까? 요거 고민하시는 건가요? 예, 어느 곳이 더 좋은가? 예. 앞서 불러주셨던 곳이 자양 7구역? 7구역. 7구역.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바꿔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어디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 자양동요. 지금 자양동? 예. 자양 몇 동에 계세요? 자양 3동요. 3동? 그러면 7구역 그 살고 계시는데 근처네요? 예. 그러니까 그 동네가 좋으니까 그 동네 계속 머물 생각으로? 예. 네, 일단은 자양 뭐 7구역 같은 경우 입지 요건은 상당히 좋죠. 예. 지금 지하철역도 그렇고 뭐 이 동네 자체가요 사실 굉장히 더 좋아질 동네이기 때문에 사업만 잘 된다라면 지금 예. 현재는 그러면은 자가주택이 아니신 거예요? 아니요, 요번에요. 빌라 살다가 팔았거든요. 아, 요번에 파셨어요? 예, 근데 매물이 안 나와요. 매물이 안 나오죠. 요즘에는 매물 찾기가 되게 힘든 시기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계시는 곳 주변에다가 재개발 예정지에다가 이사를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도 나름대로 계속 투자가 가능한 앞으로 좋아질 만한 곳으로 이사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네요. 예. 근데 여기는 그도 살던 동네니까 괜찮긴 한데 예. 갑자기 마장동은 좀 낯선 동네 아니세요? 아니, 거기도 그 재건축, 그래도 조금 가깝고 또 왕십리 뉴타운도 있고 또 거기 왕십리역하고 이마트도 있고 거기가 또 괜찮더라고요. 여기보다는 거기는 차선인데 그래도 여기 아니면 거기에도. 네. 그러면은 자양동은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마장동 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살고 계시는 데는 뭐 어차피 계속 살고 계시는 동네니까. 예. 네. 지금 마장역 주변으로 보면은 여기 세림 아파트라는 데가 있죠. 여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장역 바로 앞에. 예. 네. 지금 TV를 잘 안 보신다 하더라도 그냥 얘기 들으시면 돼요. 예. 네. 지금 세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마장역도 가깝고 지금 왕십리역을 약 10분 정도면 될 것 같으네요. 그렇죠? 예. 네, 보통 5호선, 2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분당선 같은 여기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자, 이 세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좀 좋은데, 지금 자양 7구역도 그렇고, 세림도 그렇고, 그렇게 진도가 막 많이 나가 있는 곳은 아니에요. 예. 네, 여기도 사실 재건축 얘기는 있지만 재건축에 지금 지정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아직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기회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되게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지금 자양 3동에 계시긴 하셨지만 좀 더 살기 편한 곳은 아마 이쪽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어디요? 지금 마장동이 아파트니까 좀 더 살기는 편할 수도 있겠죠. 예. 자양동 가시면 다세대주택으로 좀 가셔야 될 필요성이 예, 있겠고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으로서 나중에 좀 더 효과가 좋은 곳은 자양동이 좀 더 가격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지금 마장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 가격 시세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되게 싸다라는 거죠. 아파트 자체가 재건축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싸다라는 거죠. 대신에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투자 목적으로 가신다라면 자양동이 좀 더 투자 수익이 더 높을 거고요. 예. 만약에 이 동네에 사셔서 이쪽으로 이사 간다면 찬성하겠지만 그 자양동에 그것도 거주하셨기 때문에 예. 그 동네로 다시 이사 가셔서 투자까지 보신다라면 자양동에 좀 더 한 표를 더 주고 싶어요. 예. 네, 여기도 살긴 좋지만 좀 오래 걸려요. 예. 네. 어떻게 합격 되셨나요? 두군데 다 오래 걸리네요. 둘 다 오래 걸려요. 둘 다 오래 걸리는데 네. 그래도 자양동이 나중에 시세 차익 좀 더 아파트 가격 가치 면에서 봤을 때 좀 더 높습니다. 여기보다는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예. 시청자님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임종훈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무료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드립니다. 화면 보시죠. 임종훈 소장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려요. 부동산 역발상 투자에 답이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7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공덕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02-2077-635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